예전에 이 정도로 안 할지는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뭐 그냥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진짜 눈 맞으면 또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이게 편해졌는지. 이상하게 정말 재준 오빠가 원할 때는 제가 그냥 세상 다 귀찮고 제가 막 불타오르고 뭔가 계속 툭툭 칠 때는 재준 오빠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리듬이 안 맞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진짜 아기를 못 가질 것 같은데. 마지막 성관계 하신 게 언제십니까? 진짜 언제지? 올해 하셨어요? 올해? 2022년도. 네, 올해 했나? 오래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의 네. 기억이 안 나실 정도로 좀 좀 기억이 안 오래됐네요. 근데 이렇긴 해요. 네. 이렇게 저 오랜 기간 이렇게 안 하다가도 한 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때는 또 몇 번 또 이렇게. 섹스리스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흔히 이제 섹스리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개인에 따라서 이 어떻게 횟수를 정하냐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성적인 욕구가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치라고 보면 한쪽 배우자는 기준보다 높고 한쪽 배우자는 기준보다 그렇지, 낮으면 좀 밸런스가 슬퍼지는 맞아.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결혼 몇 년 차 부부는 뭐 한 달에 몇 번을 해야 된다,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론적으로 1년에 10번 이하, 한 달에 한 번 이하는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원인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결혼 생활이 오래 가도 부부는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이잖아요. 예. 이성의 어떤 관계가 유지되는 면이 일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배우자가 친구 같은 거죠, 친구. 근데 정확히. 진짜 네, 친구 네. 같긴 해요. 그 문제. 네. 두 번째는요. 생각보다 위생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싫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안 씻는다든가. 아, 내 배우자가 알고 봤더니. 근데 그게 이제 아, 잘 안 씻으세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있어요. 이걸 항상 SNS에 많이 올리셨잖아요. 네. 몸을 깨끗하게 안 씻는다든가 구취가 난다든가 예. 이런 걸로 이제 정말 부부관계 안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예.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아이 키우는 게 사랑한다고 해서 맞아요. 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육아에 매달리다 보면 이제 각자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부부간에 이제 서로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이유들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가 많거나 업무가 많으면 피곤하고 과로가 오면 여러 가지의 그 성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에는 30대 후반부터 성기능이 굉장히 어렵다는 남편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러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게 체력이 확 떨어지기 시작한 게 체력 확 떨어졌어. 가게를 하면서 사실은 네. 시작된 것 같아요. 네네. 그 외적으로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공황장애가 좀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좀 참아야 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골목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부부간에 이제 성관계, 성생활을 네. 할 때 보면 언제나 이제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약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좋아하고 뭐 흥분을 좀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가 예. 이제 또 약간 완화가 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긴장이 되거든요. 이게 긴장감이라는 게 굉장히 즐겁고 서로가 사랑하는 긴장감인데 평소에 생활에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것도 긴장감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래서 와.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는 막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라고 하죠. 이런 게 맞아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제 사랑하는 사이에서 성생활은 그 긴장감이 굉장히 흥분되고 즐거운 과정. 뭐 그것이 이완이 될 때 아주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업무나 이제 이런 신경이 곤두설 때 이러한 성생활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그리고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부부 성생활에 너무 몰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랬을 때 왜 이완될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신다는 분도 의외로 많으세요. 또 이런 것들을 또 잘 모르면 한쪽 배우자가 또 오해할 수 있죠. 왜 부부의 어떤 자기 신체라든가 성에 대해서 이거는 대화를 안 나누는지. 민망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노골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되게
민망하지 않나. 둘 다 직업이 같다 보니까 이런 속 깊은 얘기는 그냥 접어두고 약간 개그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스킨십이 적고 예. 그다음에 스킨십에 대한 서로의 기호나 성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보면 뭘 좋아하는지 다 똑같을걸요 그랬는데 다 틀렸어요. 다 답이 달랐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성적인 불만을 잘 이야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부부만 나눌 수 있는 대화인데 부부만이 할 수 있는 대화가 쏙 빠져있는 이 섹스리스가 뭐가 문제냐면 부부간에 친밀감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계속 붙어 있는데도 네네. 그 친밀감이랑은 다른. 왜냐하면 가까이 지내는 동료도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예, 한국은. 예. 네. 네, 그거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밀감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정서적 친밀감과 육체적 친밀감이에요. 네, 육체적인 친밀감이 바로 스킨십인 거죠. 네, 아무하고나 스킨십하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부부는 이러한 신체적, 육체적인 친밀감을 많이 표현하고 살라고 결혼식도 올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부부가 되었으면 선언합니다도 하는 거고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섹스리스는 혹시 이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많이 떨어져 있나? 정서적으로 되게 멀고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배우자는데 못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성적인 의사소통, 섹슈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적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부부일수록 훨씬 더 정서적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높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낙낙 이렇게 했거든요. 많이 눈을 두드렸는데 이제 계속 이제 제주 엄마가 피곤할 때가 많아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래 귀찮겠지 서로 그게 배려한다고 한 건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좀 사인을 보냈는데 나 오늘 피곤해. 그럼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네. 그럼 언제 할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돼요. 나를 정해야 돼요 그때. 다시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욕구를 내가 잘 존중해서 서로 맞춰가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피곤했지만 이 아내가 여보 오늘 우리 이랬단 말이야. 근데 아내가 오늘은 피곤한데 알았어. 우리 그러면 내가 뭐 금요일 날 좀 일찍 오는데 우리 그날 할까?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되게 안 가는 거예요. 그 전에 피곤해 그럼 알았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거절받은 것 같고 왜냐하면 신체 컨디션이 어떻게 늘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둘 사이의 믿음과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 결혼 만족도 검사라는 걸 해봤거든요. 최한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 대체로 평균 정도가 나오는데요. 아내로부터 내가 좀 굉장히 격한 이야기라든가 또 조금 어떨 때는 또 좀 꼬집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좀 느끼는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부당하게 좀 대우를 받는다라고 느끼는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또 조금 억울한 면도 그 부분만큼은 좀 억울한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팽현숙 씨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정서적인 소통에 있어서 조금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소통을 굉장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여자가 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직까지 옛날 공건주의적인 그런 거 없어. 내 여자 뭐 그런 근데 거. 왜 나랑 대화를 안 하고 딴 사람하고는 대화를 잘해? 한때는요, 제가 하도 어려워서 이태원에 밤일을 잡았어요. 그래서 행사를 가라 그랬더니 한 이틀하고 대판 싸우고 온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웃겨보라고 그 오징어 있죠. 그 초고추장 묻혀가지고 자기 얼굴에다 때렸다고 예수라는 사람한테 감히 술 취한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왜 하느냐.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양락 선생님은 내적인 긴장감이 조금 높으신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익숙하고 뭐 아주 이렇게 오래 만나온 뭐 그런 상황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잘 가르치고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약간 어색하고 어떨 때 보면 좀 싫은 게 아니라 좀 불편할 때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긴장을 하면 이 불편한 이 긴장이 유발되는 상황을 직면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면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있든가
아니면 말을 하는 그 어색해요 이렇게 말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거 직면을 못하면 자리를 피하든가 아니면 예상되면 안 하던가.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무대에서 연극을 하시던가 연기를 하실 때는 무대에서 예술적 활동을 하시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뭐 웃기는 거든 이거는 예술가 최양락으로서의 예술적 행위를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거는 아무리 어색한 행동도 하시지만 네.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불편하면 그거를 직면을 잘 못하고 네. 내 입을 딱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양락 씨 고등학교 선배님 계시고 후배님이 계셔요. 근데 세 분이서 더 친했는데 지금은 그 후배님하고 선배님하고 매일 톡을 나하고만 해. 네. 이 사람은 안 해요. 네. 워낙 대인 관계가 좋으시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선배님 후배님하고 더 친한 거야. 지금도 후배님 제주도에 오늘 여행 가셨고 한 분은 또 제주도에 뭐 가서 운동하시고 그래요. 미안해요, 사실은. 그걸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거를 되는 걸 안 하니까 여러 내가 가지 하는 거지. 핑계로. 아유.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귀가하면서 우편에 뭐 많이 와. 다 이제 공각은 뭐 내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안 열어봐요, 그거를. 내가 어차피 해결을 뭐 할 것도 아닌데 그것만 열어보고 그러면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내 잠자리에다 이렇게 이렇게 왔다 싸놔요. 이렇게 놓고 네. 이게 막 이렇게 놓고. 근데 그건 내가 미안하다. 공통점이요. 당신이 처리하는 박사님 거죠.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나랑 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양락이는 좀 어려워요. 그냥 하나 엄마가 편해요. 그럼 전달해줘요. 그리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거실에 지나가잖아요. 하나 아빠 인사 그래서 정말. 네. 그게 어려운 거야. 그분하고 뭐 쑥스러운 거야. 네, 그렇죠. 어색하고 쑥스러우신 거예요. 네. 하나 엄마가 통화해. 그렇게 살아요. 우리 혜윤수님은 정말 생활력 강하고 사업적인 아유, 재능도 아니에요. 있으시고 사회성도 좋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각자 잘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두 분이 각자가 나의 특징을 알고 상대가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조금 조율해 나가요. 이렇게 조율해 난 건 뭐냐면 내가 좀 긴장감이 높지만 이제 좀 뭐 60 가까이 살았으니 그래 좀 내려놔. 그래 조금 이제 예 하는 것도 좀 연습해봐야지. 그게 나의 어떤 가치관을 꼭 바꾸는 거는 아니니까 이런 생각도 어떨 때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혜연수 씨 같은 경우는 어쩌겠어 내가 예술가랑 결혼했으니 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거를 번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번역을 내가 미안해 이것도 사실 이걸 번역해보자면 잘해봅시다 우리 당신 사랑해요 이 얘기를 미안하다는 표현으로 먼저 손을 탁 내미시는 거니까 사실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계신 거죠. 어렵잖아, 네. 진짜. 미안해 하나아빠 고마워. 하나아빠 덕분에 또 이 자리도 앉아 있는 거지 내가. 그거는 알아야 돼, 사실은. 이게 이제 고맙다, 사랑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시는 거죠. 그럼요. 번역을 딱 하면 금방 그 진심이 싹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하나아빠 너무 고마워. 여보 덕분에 내가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아니야 뭐 이러면 될 텐데 괜히 쑥스럽고 그러니까 그건 알아야 돼.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 이제 들린다. 이제 네. 들려. 그래서 그걸 딱 알고 보면 그 뒷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본심이 다 보이거든요.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계속 드냐 하면 이제 부부가 아무리 본심은 사랑을 해도 또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네, 소통을 좀 이해를 해야죠. 제가. 소통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네. 최양락 씨 이제는 저를 이제 믿어주시고 30년 살았으니까 나도 이제 벌써 1살, 2살 먹으면서 이런 얘기하지만 60을 바라봐요 벌써. 서로 이제 마음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래 당신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그런 얘기 합시다. 이런 말 한다고 돈 들어가요? 돈 안 들잖아. 다른 데 가서 돈 잘 쓰면서 나한테 말하는 건 돈 한 푼도 안 드는데 왜 말을 못 해줘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 이해하면서. 아니, 이제는 그냥 팽현숙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없어지면 제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게 마비가 되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리고 저렇게 잔소리를 해대는 여자가 없어지면 저는 뭐 그게 두려울 것 같아요. 또 갑자기 그거에 30몇 년 동안 젖어 있다가 진짜 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뭐 이번 생에는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이 판단 미스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 하나만 다음 생에 만약에 있다면 예, 좋은 남자 하나만은 이게 공주처럼 이렇게 받들 그럴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 아 너무 미안하네. 그 존재가 굉장히 컸던 거고. 왜 울어? 바보같이. 그렇게 갑자기 그래요. 네. 당황스러워. 아유, 네. 내가 떠난다니까 눈물 나? 그런가 봐. 네. 우열아. 아이고. 네, 온몸이 마비될 것 같다는데 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예, 맞아요. 저도 그게 가족들도 막 약간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전 그 남자친구 만났던 사람 중에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자일리톨 껌을 이렇게 팍 했는데 껌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막 바닥에 했는데 그때 표정이 진짜 막 정말 이랬던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제 남동생이 얼마 전에 저랑 밥을 먹는데 그 초밥집 가가지고 막 초밥을 먹으면서 생강초를 이렇게 접시에 옮기는데 제가 이걸 옮기다가 이렇게 두두두 떨어지면서 옮겼어요. 그랬더니 조용하게 남경은 이런 게 언제까지 배울까 이러더라고요. 영희 씨는 다은 씨 이런 행동 보면 어때요? 아니, 저는 진짜 귀엽거든요. 진짜 귀여워요? 네네. 큰일 났네. 전 진짜 진심을 얘기하는 건데 예, 치우고 하는 거가 사실. 제가 또뭐 청소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예.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주고 또 고마워하고 그런 거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뭐 물건 위치나 이런 것들을 깜빡깜빡 하세요? 맨날 찾으러 다니세요? 좀 뒤집어 사세요. 멍도 잘 들어요. 온몸에 네. 니트 옷은 꼭 어디에 우리 걸려서 이렇게. 저 맞아요. 조금만 늘어 여기만. 네. 예를 들어 물병이다. 그럼 물병을 차라리 이 뚜껑을 열어놓든가 아니면 꽉 잠궈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만 넣으면 어떤 사람이 모르고 이걸 탁 들면은 밑에 바삭하고 깨지거든요. 떨어지거든요. 혹시 그러기도 하세요? 네, 네, 약간. 어머, 네. 그러시구나. 어머, 말씀하신 게 다 저예요. 그러시구나. 어쩌다 한번 그러면 에이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근데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그랬다. 이러면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의력 부족이에요. 주의력 부족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성장 발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발달이라는 거는 대뇌에 오솔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에는 없던 게 다 새로 생겨요. 이때 대뇌 신경세포와 이 신경세포에 연결되는 회로도 생겨요. 근데 태어난 순간에는 길로 치면 가장 기초가 되는 오솔길이 연결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자극을 자동차라고 보면 이 오솔길이 신장로가 됐다가 대로가 됐다가 8차선이 됐다가 경부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해나가는데 유난히 다은 씨 같은 분은 부주의하지 않는 주의력을 딱 기울이는 그 오솔길이 조금 덜 연결돼서 태어난 거지. 오솔길도 아닌 아직 신장로로 갈까 말까 하는 상태. 그래서 구체적인 걸 한번 알려드리면요. 예를 들어 꼭 먹으면 국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첫 번째 1단계 본다. 일단 딱 보는 거예요. 보고 일단 본다. 네, 그다음에 내가 좀 그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물 그릇을 앞으로 당겨서 몸을 바짝 하든가 아니면 의자를 당기든가.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은 씨의 모든 면을 싹 고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본인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아주 적은 부분부터 작은 부분부터 주도적으로 이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시작을 하신다면
자기 효능감이 생기면서 이 생활이 훨씬 편안하고 덜 긴장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다은 씨의 문제라기보다는 남기 씨 본인의 어떠한 안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챙겨주는 것도 행복해. 남기 씨가 딸들 키우는 느낌이 나 싹 들거든. 자, 그런데 조건 맹신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맹신의 함정.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 단점은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대방의 조건만 눈에 보여요. 콩깍지가 싹 이제 거치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갈등이 이제 유발되기도 하고 그런 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이제 헤어지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선생님 실제로 진짜 콩깍지가 씌는 게 네. 정신과적으로도 무슨 몇 기간이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남녀 간의 불타는 사랑은요. 길어야 3년. 길어야 3년. 그 3년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년이 넘으면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의 근본적인 어떠한 남자 여자의 인간으로서 이성적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속되는 시간이라고 보고요. 요게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랑이 그 자리를 많이 채워가죠. 예를 들면 신뢰. 네. 그다음에 서로가 위로하고 힘들 때 서로 보듬고 가족이라는 연대감, 가족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책임감도 사랑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랑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가족의 구조로 봤을 때 그리고 각자의 위치와 그 위치에 따른 역할을 봤을 때는 약간 개선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협동할 건 협동하고 서로 힘든 거는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는 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건 각자 하는 게 맞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조건의 함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